전개 2번부터 가면 되지. 그렇게 태어나 어떤 노파의 시선을 받고 얘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관심을 보이면서, 그지? 자, 이튿날 군수관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주장 앞길 멍석 위에 돌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에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대. 왜? 그 계집애에 대한 생각,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이해가 되나? 그럼 서준, 이 두 번째 만남이 나에게는 뭘 만들어준 거야? 이 계집애에 대한 계집애를 보러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적 갈등을 만들어준 거 맞지? 그치 서준? 네. 왜? 서울 계집애의 그 새하얀 낯꽃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재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대잖아. 됐나? 자, 관사에서 출행량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관사를 찾아갔다가 며느리 외할머니의 동그라미 쳐있지. 며느리 외할머니. 그럼 이제 몇 번째 만남인 거야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중간 부분 줄거리가 몇 번째 만남이야? 세 번째 만남 맞지, 그치? 내가 누굴 만나게 됐다고? 명은이? 외할머니 맞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됐어.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에게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명은이가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오라는 말을 했어.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했지, 그치?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한테 고마워하기도 하고 관사에 자주 놀러오라는 건 그만큼 명은이가 함께 어울려 놀만한 친구가 있어, 없어 서준? 없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부모님께서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자, 여기 표시돼 있어야지. 명은이 앞에서 절대 부모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장님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뭐 했어? 당부한 거지. 이게 세 번째 만남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됐나? 더 가도 되겠지 이제? 자,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이 무슨 뜻이야? 사찰. 조사하여 살피는 사람, 그지? 교회 시설물 관리하는 신도, 딸고만 아버지가 힘차게 올려내는 종소리 걸려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교회를 향했다. 주일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북 피난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의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고 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 반사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저기야, 태연아, 내가 반사한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걸 태연아? 내가 반사한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서 준? 네.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와 어쩌다 길에서 주는 돈을 주전 부리고 사용한 죄의 따위가 내 고백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여기 밑줄에 쳐있어야지. 명은이를 만난 후 당달봉사라는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이렇게 명은이에게 당달봉사라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그럼 그 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서준? 반성. 반성. 이해됐나? 네. 좋아요. 다음 질문. 자, 나는 주일학교 마치기 무섭게 신광구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에게 건넨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 했다. 자, 이제 내가 어디로 갔다고 서준아? 시청. 거기 왜 갔는데? 명언이에게 줄 선물을 하려고. 그래서 아마 내가 저번에 수업할 때 선물에다가 별표를 쳐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자, 전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도 별표를 쳐달라고 했던 것 같아. 그 서준아, 내가 명은이에게 전달할 선물이라는 게 뭐야? 전화. 전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 그게 내가 명은이에게 줄 선물이었던 거지, 그치? 대현. 안목과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댁이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면 서울대기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자, 그럼 퀴즈야. 내가 명은이에게 줄 선물로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던 것 같아. 그지?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대, 서준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지, 그치? 그럼 두 번째로 태어나 어떤 이유가 있었대?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치? 내가 시골뜨기라고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증거물. 그런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이 그치, 서준아? 이해됐나, 서준? 네. 좋아요. 자,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뻐끔히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불렀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익산 군수관사 안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어넣었다. 잔뜩 겁을 집어본 채 낯선 구조의 양옥집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야옹 소리와 함께 냉큼 책상 위로 튀어오르면서 경계의 연출을 벌였다. 명은이는 얇고 부드러운 차렵 이불로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뻐 보였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할 수는 있는데 서준아, 나 지금 어디야? 익산 반성. 군수 관사 명은이 방으로 와 있는 거 맞지, 그치? 거기서 내가 누굴 만났어? 명은이를 만났어. 그 명은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대? 예쁘다. 그럼 걔가 내가 확실히 명은이한테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확실히 명은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됐냐? 그치, 태연? 너 오늘 아까 보니까 지혜랑 같이 버스 타고 온 거 같은데, 서준아. 그 지혜를 보고 오늘 버스 타고 오는 동안 아, 지혜 진짜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니? 버스 안 타겠네. 아, 뭐 사갔어? 제가 엄마 타봤어요. 엄마 차 사가서 오늘은? 오늘은 또 어떻게 엄마 차 사갔냐? 그냥 엄마가 데려다 주냐고. 마치 지혜랑 타고 온 거야? 아니요. 1층에서 만난 거야? 승서랑 동지랑 밥 먹고 여기 오는 길 만났어요. 누구랑 누구? 승서랑 승서랑. 동지. 아, 셋이 같이 밥 먹었어? 아니요, 전 안 먹었어요. 둘이 먹고 뭐 학원으로 걸어오는 길에 지혜를 만난 거야? 네. 어쨌든 그래서 지혜를 봤을 때도 우리 지혜 진짜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어. 네.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요. 이거 문 열고 크게 얘기해줘요. 그럼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서 줘요? 네가 지혜한테 특별한 호감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네? 그것도 이따 수업 끝나고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동서야? 아니, 성사야, 성사.
자,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우습기 붙어있다. 거기서 우리 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순박한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좋아하는 애를 보고 막 희죽희죽 웃는다면은 그거 쉽지가 않지, 그치, 태연? 자,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조차 머리를 움직거렸다.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요약하거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자날이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별표. 그 선물이 어떤 거였어, 저기야? 저기 태연아. 전황 소지에 그 선물 보따리를 닫자고자 풀어놓기 시작했다. 저기 트루먼부터 가로 열어야지. 트루먼부터. 태연아, 트루먼부터 가로 열고 숨차기 전에 때까지 가로 닫아져 있잖아. 거기 네가 한번 읽어봐.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투를 유엔 총 사관관직에서 회의만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연이어 이 정도 전투에서 북한 1사단과 미군 3사단이 연합작전으로 북해군 7단을 포위해서 함께 연대된 3명의 소식을 세상에 전했다.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명은이한테 뭘 줬어? 전화 소식에 대해서 선물로 준 거 맞지, 그치? 근데 서준아, 한 장 앞으로 돌아봐봐. 한 장 앞에서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한테 부탁하고 당부한 게 있었거든. 뭘 부탁하고 당부했었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정리 이야기. 꺼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 네. 근데 얘가 지금 전달해준 그 전화 소식에는 뭐가 담겨 있어?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 네. 그럼 몇 번째 당부를 어겼어? 두 번째. 두 번째 당부를 지금 어겼잖아. 네. 이해됐나? 그래서 내가 명은이 외할머니가 부탁한 금기를 어겼다는 거야. 몇 번째 금기를? 두 번째. 이해됐나? 네. 다 이해돼서 돼요? 명은이는 선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요.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레졌다. 거기 간접제시가 된 거지, 그치? 명은이가 이 전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느꼈어, 친구들? 논란과 충격을 받은 거 아니야? 그치, 서준아? 내 전환 소식을 듣고 명은이가 충격을 받았으니 명은이의 그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고부라졌다. 그게 내가 오해를 해버렸다고. 그치, 태연? 내친김에 나는 미군 구사단이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은이도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이거 무슨 표현이지?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간접적인 표현 마치 서준은 무엇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하고 지금 명은이가 나에게 뭐하고 있어? 뭐 쉽게 얘기하면 화를 내고 있다고 해도 괜찮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태연아, 나랑 명은이랑 지금 뭐가 일어났다는 거? 외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맞지? 지금 퀴즈인데 서준아, 나와 명은이가 갈등하게 만든 원인이 뭐야? 전쟁. 그 전황 소식이라는 걸 선물이라고 가져온 게 나는 호의를 가지고 간 거지만 명은이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잖아. 이로 인해서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 맞지, 그치? 네. 태연아, 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 전개였잖아. 오늘 배웠지? 전개는 소설에서 뭘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어?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시작됐어? 나랑 명은이의 갈등이 시작됐잖아. 그치, 서준? 네. 뭐가? 네? 뭐가 내야? 뭐가 시작됐다고? 갈등. 봅시다. 명은이는 헬쓱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그게 명은이의 행동을 뭐한 것? 묘사한 거지, 그치? 그걸 통해서 뭘 드러냈다고? 불편한 신기와 내면의 갈등. 명은이의 불편한
심리와 내면의 갈등이 제시됐다고. 알겠어, 서준? 네. 눈을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를 바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병신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거기서 과자를 졸라 처먹겠으면 명은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서준아? 이 새끼 진짜 병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치?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나?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자,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울 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나를 피해서 정원수 위에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나는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에 득이에 찬 목소리로 그날치의 선물을 전했다. 그럼 잠깐만 볼게. 지금 요거 내가 명은이에게 뭘 전달한 거? 전함 소식을 전달해서 갈등을 일어나고 있지, 그치? 여기가 이제 몇 번째 만남이라고 정리하면 돼. 세 번째 만남이라고 정리하면 돼. 그리고 다음날 내가 익산 군수관사로까지 찾아가서 또 뭐 했어?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줬다니까. 어?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울 만큼 거기. 응? 그리고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했는데 나를 피해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공을 돌려준 다음에 그날치 선물을 줬다고.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 끝에 중국군을 무찌르고 적성고제를 사수에 띄야 시청각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익산 군수관사 정원에서 내가 명은이에게 또 뭘 전달했어? 태연. 전함 소식이요. 전함을 전달했더니 명은이가 다시 한 번 더 뭐 하게 되니? 논란과 충격을 받았겠지, 그치? 그걸 명은이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해돼서 준? 네. 자, 나는 명은이의 그런 반응이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라고 내가 그 명은이의 행동에서 뭘 느껴? 전함 소식을 전달해주고 오해를 하게 되지. 오해.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세계사단을 격퇴하고 대선을 거두었대야. 자, 밑줄 쳐야 된다. 여기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여기 됐나? 명은이가 새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갑자기 잔디밭에 퍼져버리고 앉았다까지 밑줄 쳐 있어야 돼. 서준 네. 그렇게 내가 명은이한테 계속 전화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그 전까지는 명은이가 어떻게 표현했냐? 간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지. 근데 지금 네가 밑줄 친 부분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있어? 직접 명은이가 나에게 그 전화 소식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 기사를 펼치면서 뭐가 또 펼쳐지고 있는 거? 둘 사이에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나?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항이 번방해져서 나는 어쩔 걸 몰랐다.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라고 직접적 거부 기사를 펼치면서 뭐 했어? 엄청 화를 냈잖아요.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교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송지름 달려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관사를 불이 나게 빠져나왔다. 그럼 지금 이게 몇 번째 만남인 거야? 지금 이렇게 명은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낸 게 몇 번째 만남이야, 태연? 그럼 세 번째 만남이나 네 번째 만남은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 내가 명은이에게 뭘 알려주고 전환 소식을 알려주고 둘이 명은이가 나에게 뭐 했어? 화를 냈지.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면 같이 묶어서 공부해도 되는 거지. 이해되나? 내가 명은이에게 뭘 줬어?
뭘 줘? 상처. 선물을 줬지. 네. 근데 그 선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 전황 소식. 그래서 명환이가 나한테 뭘래? 화. 그래, 그게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라고. 네. 알겠어, 서준? 네. 몇 번째 만남? 세 번째 명.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만남 사이에는 나와 명은이 뭐가 주시래요? 나와 명은이 뭐가 주시돼 있어? 갈적? 갈등.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였어, 서준? 전환 소식. 그렇지, 그렇지. 이해돼, 서준? 서준이 뭐 근데 연기력이 뛰어나다. 네? 그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 아픈 척을 잘해? 진짜. 무슨 소리야, 태연? 아무렇지도 않잖아. 여기 시원하지. 아프고?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 벌써 태연이 지금 기뻐가지고 감동의 웃음을 짓고 있잖아. 여기. 시원하지, 태연? 어? 얼마나 시원해. 지금 너무 신나지 않아? 우리 선생님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내가 좋을까봐. 혹여라도 딴 생각을 할까봐 항상 집중하고 있구나.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학교 애들이랑 좀 친해졌나? 아직이야? 반에 친구들 좀 많이 사귀었어, 서준이? 몇 명? 걔네들은 학원 어디 다니는데? 뭐뭐 다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나? 네. 가서 홍보 좀 하거나요. 네. 중앙고 너무 멀어가지고 씨. 오늘 한 명이 연락을 왔다, 중앙고에가. 근데 이 시간이 안 되나 봐. 반을 다른 반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한 명을 위해서 반을 만들기는. 아무튼 계속해보자고. 아직도 나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부인학교 관사를 빠져나갔다. 무엇이 서울의 계집애의 손가락 머리를 흩도록 벌어지고 마는지 당시 알다가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에다가 별표 쳐달라고 했어. 내 호의. 그 내 호의가 바로 뭐였어요, 태양? 전환 소식을 전해준다. 그치?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버렸다. 명은이 외할머니 동그라미 쳐있지, 그치?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 자자, 서준 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당부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치? 네. 그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부모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 사람 죽고 죽이는 이야기. 3개.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네? 하나가 빠졌는데? 사람 죽이고 죽는 이야기랑 전쟁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두 개 얘기했으니까. 태연,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 장님이라고. 그 중에서 몇 번째를 어겼어, 내가? 2번째.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 신신당부를 기억해서 언제 되살려면 어디 갔을 때? 집에 거의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명훈이가 나한테 왜 화내는지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외할머니의 당부가 생각이 났단 말이야. 네. 사람 죽고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세 가지 당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네. 그리고 밑줄 쭉 쉽게 두 줄.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 영영 떠나게 되게 하는 걸 나는 그때부터 예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어?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됐다. 네. 아시겠어? 네. 태연,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왼쪽에 전황 소식의 의미에 대한 발표 한 개 칠까? 전황 소식의 의미. 태연, 그거 쭉 읽어볼래? 명훈이 사이를 지키기 위한 말이며 명훈이 나를 우연하게 그만 위한 것. 명훈이 외할머니의 당부가 있는 것. 나가 전쟁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자,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서준. 명훈이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나의 뭐라고? 배려. 배려에 동그라미 쳐 있어야지. 그럼 태연. 명훈이에게 나의 뭘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우월감. 우월감 동그라미 명훈이라는 거 모르겠지? 하고 막 잘난 척하려고 이거 가져간 거였잖아. 그러면 서준. 왜 명훈이 외할머니 뭘 어겼어? 당부. 그 미주처지 당부를 어긴 것. 그리고 서준아. 그런 전쟁 소식을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 그런 전황 소식을 내가 뭐라고 생각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실을.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나? 아니요. 그만큼 어리지만 내가 전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몰라요. 자, 퀴즈야. 태연. 나는 전쟁 상황의 심각성이나 그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왜 잘 모를까? 전쟁이 일어나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 의도적으로 작가가 그렇게 설정을 했겠지, 그치? 잘했어. 이렇게 밑줄 칠까? 내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음. 내가 전쟁에 일어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별다른 의식이 없다. 그치, 서준? 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볼래? 명운에게 상처가 됨. 전쟁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여 사람들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명은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상처에 동그라미 치고 쭉 밑줄 다시 쳐. 전쟁이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여 사람들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그게 바로 전황소식의 의미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몇 번째 만남이 나왔다고? 태연? 네 번째 만남까지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태연,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소식을 전해주다가 갈등이 그지? 그 전에 두 번째 만남 뒤에는 명언이가 어떤 상황이었어? 이랬잖아. 명언이가 그런 상황이었잖아. 놀랐어? 아니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또 찾아갔을 때 명언이가 어떻게 돼 있었냐? 아팠었잖아, 그치? 그래서 못 만나고 명언이 외할머니랑 만나가지고 명언이 외할머니가 고맙다고 하고 명언이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한 거잖아.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날이 일어나? 무슨 요일이야? 주일이 무슨 요일이야? 네? 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또 종교가 없냐? 주일이 언제였어? 일요일? 일요일이야, 일요일.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 정도는 알지 않아? 교회 언제 가는지 정도는 알잖아. 그것도 몰라?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그래서 내가 일요일 아침에 신광교회 가지 않았어. 가서 예배 드렸지. 나 원래 예배 드릴 때 그 반사 새끼가 맨날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지 회개하라고 강의를 했잖아. 근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지. 내가 반성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됐어? 그래.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바로 어디로 뛰어갔어. 명운이 집. 그래서 명훈이가 살고 있는 익산 군수관사로 뛰어갔지? 네. 근데 병문안 가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뭘 준비했어? 어디 들러서? 시청 앞에 악보에 들러가지고. 그치? 뭘 선물로 준비했어? 전황 소식. 그치? 근데 그게 외할머니의 당부를 어긴 거였지. 몇 번째 당부? 그것도 모르고 눈치가 내가 졸라 없잖아. 그래서 계속 선물이라 주시고 전쟁 소식을 전달하다가 결국에 명훈이가 뭐가 발생했어. 그렇지. 그래서 명훈이가 개빡쳐가지고 꺼져 이랬더니 집에 가면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 어떤 생각했어? 있다. 응? 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잖아. 네. 근데 집에 거의 다 나갔을 무렵 깨달았지. 네. 뭘 잘못했다는 거? 전황 소식을. 그게 몇 번째 잘못이었어? 명훈이 외할머니가 당부한 것 중에. 두 번째.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되시나요? 내용을 다 스토리가 다 이해된 거잖아. 그치? 자, 혼자서 누가 하품하는 소리가 나는데? 네? 누가 하품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닌데. 그지 아니지 사실? 너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타지? 그럼 오늘은 혼자 밥 먹어야겠다. 네. 태연이 너 이거 끝나고 집에 가? 뭐해? 다른 거지. 바로? 가고는 아니고 그럼 밥 먹고 가? 먹어야 되지. 그럼 누구랑 먹으냐? 원래 부모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안 오셔가지고 둘이 먹으면 되겠네, 소준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먹었었어 원래는? 왜 물어보는 거냐면 저번 주에 이거 끝나고 나도 밥을 먹으러 가는데 쟤랑 준환이랑 둘이 먹고 있더라고. 네가 없어가지고 물어본 게. 동아는 잘 지내냐? 뭐하고 살아 요즘에? 몰라? 그냥 똑같이 지내는. 다른 국어원이라도 좀 다니라고 해. 알겠지? 꼭 여기 안 다녀도 되니까 다른 데라도 다니라고 해. 자, 계속 가보자고.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주고 배회하고 있었다. 그건 서준아,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것? 반성. 반성 또 잘못.
뭔 말이야? 잘못에 대한 반성과 또 하나 더 있잖아. 계속 관사 언저리에 생각이 다 있었다고. 몸은 집에 있었지만. 네. 명훈이한테 잘못한 거 반성 하나 더 있잖아. 서준. 우리 서준 여기 견갑골 많이 아프겠다. 어서 얘기해봐. 머리카락도 빠졌네. 견갑골. 지났어요. 갑자기 지가 왜 나? 뭐야 태양? 어? 그래 명훈이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 여기 써있지 않냐? 어? 하도 졸아가지고 미출도 개판으로처럼 잘못에 대한 반성과 명훈에 대한 미련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있었다고. 어디 생각이 있었어? 관사 주변을 계속 생각했다니까. 왜 생각했다고? 미련 나가서 또 잘못에 대한 반성.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전황 소식을 얘기한 거. 그래.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고 명훈이가 지르던 새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결국 다음날 해질녘에 해질녘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그렇지. 몇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5번째. 그렇지. 저녁노을에 물든 밝은 낮꽃으로 명원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게 서 있었다. 손에 공이 쥐어있고 곁에 라비라는 놈도 알짱거리고 있으며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않았다. 명원이가 왜 공놀이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걔 건호가 안 와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외롭다. 또 심심하다. 걔한테 동그라미 쳐야겠지. 외롭고 심심한 상태. 자, 하염없이 먼 산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훈이의 모습을 나는 천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보았다. 왜? 병신들한테 가서 말을 걸지 몰래 지켜봐. 지금 내가 뭐 했어 명훈이한테? 잘못. 그러니까 바로 가서 말 걸기 염치가 없잖아. 네. 그지? 그래서 바로 가서 말을 못 걸고 어떻게 했다고? 몰래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근데 명훈이 어차피 봉사니까 내가 왔나 안 왔나 알아 몰라? 몰라. 그지? 네. 바로 그때였다. 졸라발 붙이는 거 종소리. 자, 5번째 만남도 익산 군수관사에서 일 중인데 내가 명훈이를 저녁 무렵에 찾아갔지, 그치? 그때 뭐가 울렸다는 게 중요해. 종소리. 이 종소리가 나랑 명훈이를 뭐하게 만들어줘.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 둘이 화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지, 그치? 종소리가 화해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걸 알게 되지. 아직은 모르지 사실은. 더 읽어봐야지, 그치? 하고 묵중하게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땡 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한 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 참을 거치는 땡그랑땡 연달아 기세가 높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의 모습에서 나는 미치셨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자, 3일종이요 라고 아주 오랫동안 내가 말을 못 걸었었지, 그치 서준아? 근데 종소리를 통해서 내가 명은이한테 뭘 걸게 돼? 그러니까 내가 종소리한테 말 걸 수 있는 계기가 했었는데 뭐가 그 계기가 됐어 서준아? 뭐가 내가 명은이한테 말 걸 수 있는 계기가 됐어? 그가 아파서 말 못 걸었을 텐데. 종소리, 그치? 그러니까 종소리가 화해의 매개체가 된다 이거야. 네. 아시겠어? 이게 왜 이러지? 저번에. 네. 이제 안 그럴 거지? 네. 3일종이요. 나는 철책밖에 내가 와있다는 사실을 그의 큰 소리로 비별하고 있다. 명원이 화독짝 놀라는 몸짓을 했다. 나비야 하고 갑자기 왜 고양이를 찾으세요? 자기가 외롭고 심심한 상태였다는 걸 들키기 싫었겠지.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고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원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두루두 굴려면서 부산을 떠는 신임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온 공은 철제 밑을 통과해서 내 발까지 대굴려고 굴러갔다. 나는 공을 주워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야지 왜 거기서 있니? 라고
명은이가 나를 뭐 해줬어? 서준? 명은이가 나한테 답을 해줬잖아. 그래서 명은이가 나한테 뭐 해준 거야? 화해였죠?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 용서. 명은이가 나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해하려고 하는구나. 그 화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매개체가 뭐라고 서준? 종소리. 아시겠어? 네. 그 종소리를 통해서 나랑 명은이를 뭐하게 했다고? 화해. 화해. 네. 그 종 만약에 안 쳤으면 내가 명은이한테 말 걸었을까? 아니요? 못 걸었겠지? 네. 명은이가 내가 온 줄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종소리를 듣고 명은이가 그걸 쳐다보는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말 걸었잖아. 너라고. 3일종. 그래서 명은이가 족도 놀랐지. 네. 그래가지고 자기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나비랑 재밌게 놀고 있었던 척 흉내냈잖아. 그지? 네. 그리고 명은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들어오라고. 그지? 왜 들어오라고 그래 거긴? 화해하자고. 그렇지? 네. 이렇게 내 잘못을 용서해주고 화해를 요청했다 이래서 네. 충분히 이해됐나? 네. 거기 누구? 하고 묻는데 지금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그러니까 진짜 책망한 게 아니. 아니지. 선생님이 너를 때리는 척했다. 그럼 때린 거야 안 때린 거야? 안 되었어요. 그치? 책망했다. 그 책망한 거지. 네. 때마침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은 반가운 반에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를 왜 꾸짖지? 서준? 어겨서. 당부를 어겼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안 오면 명은이 친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로 지내? 외롭고 심심. 이해됐냐? 네. 그러니까 반은 나를 꾸짖고 반은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이거야. 밑주셔야 될 것 같아. 잔뜩 낯꽃을 붉힌 채. 낯꽃이 뭐지? 민망. 얼굴. 네. 낯짝, 이게 낯짝이잖아. 얼굴이잖아. 그게 빨개졌다는 거는 민망하다는 뜻이지. 네. 아시겠어? 민망하고 쑥스러워. 그런 채. 그럼 여기서 퀴즈가 하나 들어가자. 서준아, 우리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그치? 뭐가 있었어? 태연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네가 뭘 못할 거 알고. 힌트. 그 인물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심리인지 서술자가 말해줄 거잖아. 네. 근데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무슨 제시, 무슨 제시. 간접. 직접. 그지? 네. 그 중에서 지금 네가 비추친 그 쑥스러운 거, 민망한 거 무슨 제시? 얼굴이 빨개졌다. 간접. 그래. 그래. 옆에서 가면서 써볼까? 간접 제시? 아쉽다. 이해됐나, 태요?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3일종이 문제에다 비추셔야지. 그렇게 명언이가 이 좋은 소리에 뭘 가졌어? 서준? 관심. 관심을 가진 거야. 그치?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왜 3일종인지 알겠어? 월, 화, 수 세 번째 날 치는 종이라고.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요. 처음 치는 종 초종. 한참 있다가 재종을 쓸 거예요. 다시 치는 종. 어머니한테 미안해 하던 응? 네. 처음에 나는 도롱한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을 짓거렸다. 어머나, 거기서 교회 다니니? 딸고만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언이 너 딸고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 아버지는 딸고만 아버지가 별표 하나 칠까? 서준, 처음에 명언이가 뭐에 관심을 가졌어? 처음에 명언이가 관심을 가지는 게 뭐야? 종. 3일종 소리였지. 네. 그 종을 누가 친다고? 딸고만이 아버지. 이 얘기를 하면서 명언이랑 좀 더 어떻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될까? 그 친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그치? 서준? 자, 야트막한부터 아마 바로 열려있을 텐데 안 열려있으면 지금이라도 열어. 야트막한 언덕 위 신광교의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을 속을 연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그 딸구만이 아버지가 종 치는 모습을 떠올리니까 절로 뭐가 났다고? 저기야? 태연아? 웃음이 났어. 그지? 그 딸구만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희화화하면서 묘사한 거. 자 그리고 서준, 왜 이 사람 아저씨 이름이 서로 딸고만 아버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왜 딸고만 아버지가 됐대?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 왜 이제 이름이 딸고만 아버지가 됐는지 알았지? 네. 딸내미 이름을 그렇고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요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이해됐나? 이렇게 내가 명은이에게 딸고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둘이 좀 더 뭐하게 되는 계기?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지.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 이해되나? 네. 자, 그 밑에 핵심 정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아마 선생님이 별표를 좀 쳐달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맞지, 태연아? 전황, 내가 전황 소식을 들어줬을 때 명은이가 화냈지, 그치? 그게 몇 번째 만남이었지, 태연아? 세 번째죠. 그지? 태연, 그때 나는 어떤 심리였어? 들려줄게요. 응? 들려줄게요. 아니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심리였지? 당황하고 후회를 곱씹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지. 그때 서준아, 명은이의 심리 있잖아. 직접 제시될 수 있어? 아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내 심리 말고 남의 심리는 전달이 안 돼. 안 돼요. 다 무슨 제시해야 돼 여기는? 감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명은이는 어떤 심리를 느꼈대? 전쟁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기가 중요하지? 충격을 받은 거.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이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서준아 관사 근처에 가 안 가? 안 가요. 나 왜 안 갔냐? 잘못해서. 그래서 뭐 했어? 그 안 가는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뭐 했어? 반성했잖아. 네. 반성하고 계속 생각했다는 건 뭘 가졌다는 뜻이라고 했어? 잘못. 계속 걔 그 집에 있는 동안에도 관사를 떠올렸다니까? 그럼 명훈이에게 뭘 가진 거야? 이거 모르면 갈비뼈 나갈 텐데 지금 태연이가 이 새끼 그것도 몰라 씨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미움 리을을 가졌잖아요. 미움 리을 반성하고 미련. 그래 미련을 가졌잖아. 그치 서준? 네. 서준이는 좀 눈치가 빠른 편이야? 없는 편은. 확실해? 네. 예를 들어 학원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너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 네. 그런 적이 있긴 있었나 봐. 한 번. 오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걸? 연락은 왔어요. 그거 씨발 눈치가 빠른 게 아니잖아. 아이고. 그럼 모르는 게 병신인 거잖아 그거는. 그거 말고 눈치가 빠르다는 에피소드는 없어? 네, 없는데. 그럼 뭘 보고 네가 눈치가 빠른 거야? 태연이는 어때? 태연이 눈치가 좀 빠른 편이야? 모르겠어요. 무딘 편인 것 같아?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좀 무던던한 편이야 아니면 예민한 편이야? 무던던한 것보다 살짝. 응? 무던던한 것보다 살짝은 더 있는. 오히려 예민 쪽에 살짝 가깝다. 아, 아주 예민하진 않지만 너무 무던던하지 않다. 그럼 예민해지게 되는 계기가 사람들이 다 있잖아.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안 해도 굉장히 예민해져. 오늘 너희들처럼 말이야. 오늘 준환이가 없는 걸 다행을 해도 돼. 그런 계기가 있어. 어떤 벨이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벨 툭 누르면 갑자기 푹 터지는 게 있잖아. 네가 좀 더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게임할 때 누가 와서 방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없어. 그냥 갑자기 예민해져. 너는 어때? 서준이는? 그냥 뭐 운동 만약에 농구하고 있다고 치면 막 장난치고 이럴 때. 예민해져 그러면? 네. 농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장난치고 막 그럴 때. 장난을 친다?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안 해요. 뭐 여러 명이서 팀게임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 열받아. 승부욕이 있네. 근데 축구가 아니라 농구를 예로 드는 거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거?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농구를 더 좋아해? 농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야? 둘다 뭐 보나? NBA 좋아하는 팀이 있나? 골스 아 그때 이거 얘기했었나? 모르겠어요. 기억 잘. 골스를 좋아해? 네. 요즘 존나 못하는데 어떡하나? 아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됐나? 네. 그냥 사실 내가 듣기에는 골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커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커리랑 탐슨 그냥 3점에서 쏘는 걸 좋아하는구만. 언제부터 농구를 좋아했어? 재작년 대단이야. 농구 많이 해? 원래 태연이랑 승서랑 준환이랑 애들 모아가지고 학원 다녔는데 다 끊었어요. 아 농구학원 다녔어? 태연이랑 농구학원 다녔어? 굉장히 농구 좀 해? 그렇게까지는 흥미가 있었어 너? 그 학원 다닐 때? 흥미가 있어? 농구 재미는 있었어? 너 농구 보니? 그냥 하기만 했어? 그럼 넷이 아니고 준환이랑 태연이랑 승서랑 친구들 더해서 10명. 10명이서? 5대5 게임 뛰었겠네 그러면? 네. 아 그럼 거기서 그 중에서 장난치는 새끼가 있었나 보지? 그게 태연인가? 태연이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좋아. 자 어쨌든 내가 하루 동안 관사에 가지 않았을 때 그때 서준아 내가 어떤 심리를 느꼈냐? 민변 옆에 써있는 걸 읽어달라는 거예요. 뭐 명은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아 마음이 복잡함. 그리고 서준아 아니 승태연아 명은이는 어떤 심리를 느꼈니? 무기력하고 쓸쓸. 그 외롭게 나비가 혼자 놀고 있었지 그치? 그리고 서준아 내가 명은이랑 다시 관사에서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심리를 느꼈냐? 명은에게 미안함. 명은이 자신을 아름채 주어 안도함. 좋아. 그리고 또 태연아 명은이는 어땠어? 나를 다시 만나. 저 다음 장 봅시다. 자,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우케코로 만들었다. 미주시자. 나는 득이양양해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그렇게 명은이를 웃게 만드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 그만큼 나는 어떤 놈이라는 거야. 나는 어떤 놈. 그냥 명은이가 웃기만 하면 좋아. 그만큼 아주 순수한 사람이 된 거야. 아시겠어? 딸고만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아마 배꼽 잡고 웃을 거예요. 얼마나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외양면서 해봤자 태어나. 어차피 명은이는 앞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는 걸 느꼈겠지 그치? 그래서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이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명은이를 뭐 하게 됐어 저기야 서준아. 명은이를 뭐 하게 됐어? 좋아요. 명은이를 뭐 하게 됐을까? 명은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렇게 배려. 그래. 근데 저기야 서준아 잘 생각해봐. 내가 명은이한테 이 전쟁 소식 갖다 줄 배려? 전쟁 소식 들려줄 때까지 내가 명은이 배려했냐? 아니요. 명은이에 대한 생각 많이 했냐? 별로 안 했지 그치? 근데 이렇게 내가 명은이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내가 한 단계 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정신과 그걸 옆에 가로로 써달라고 했었어요 방학 때. 알겠지? 썼어요. 그거 써있어? 네. 정신적으로 한 단계 뭐 됐다고? 성숙. 이해됐냐? 그래서 이 소설이 성장 소설인 거예요. 한 단계 내가 성장하니까. 이해됐어요?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전역하는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계속해봐. 명은이가 잔디밭 위에서 아무렇게나 퍼벌하고 앉으면 이제 좋겠다.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딸고만 아버지를 매개로 둘의 사이가 더 어떻게 했다고?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걸 정리해줘야지 그치? 딸고만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부터 가를 열어야 돼요. 딸고만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지만 종을 치는 동안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어있다. 마치 종주의 일부인 양 앙바트와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을 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곤두박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하는 동안 그는 얼굴이 웃고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종치는 일이 거반 끝나갈 때쯤 무렵되면 그는 자기주의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무래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서 딱 한 차례만 종주를 잡아당기는 영광을 주었다. 그 학살에 뒤쫓아다니면서 딸고만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되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까지 가로 달라야 돼. 그게 딸고만의 아버지에 대해서 쓸까? 요약적 제시 또는 하나 더 쓸 거예요. 분석적 제시. 그렇게 딸고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지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게 분석적 제시,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럼 왼쪽에 딸고만 아버지 이야기 효과에다 별표 몇 개 쳐달라고 했을 건데 한 개 정도 쳐볼까? 한 개? 서준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해학적 묘사에다 내붙여야 된다. 해학적 묘사. 서준 해학이 뭐야? 해학. 불어서 말하는 거. 그게 해학이야? 해학 몰라? 네. 위에다가 가로를 쓸까 무슨? 즉 해학적으로 묘사했다는 건 무슨 말? 웃기게 묘사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네. 그리고 미주씨가 나와 명훈이를 가깝게 만드는 계기. 딸고만이 아버지 이거서 둘이 친해졌지? 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아서 우리 뭐 두 번째 읽는 거니까 알겠지만 소설의 결말에서 나와 명훈이가 교회로 가서 함께 종을 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까지 이해해주면 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태어나. 몇 번째 만남? 5번째 만남까지는 이해가 된 거야? 태어.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명훈이를 보고 뭐 했냐? 도망갔지.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태도였다고 볼 수 있어? 그지? 근데 서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준은 네. 내가 걔한테 뭘 걸었지? 걔한테 먼저 뭘 걸어? 말. 그렇지. 그럼 좀 더 무슨 태도가 된 거야? 적극. 이해되나? 근데 명훈이 외할머니가 안에서 바라보는 눈빛에 놀라서 도망갔었잖아. 세 번째 만남에서는 내가 명훈이에게 뭘 전달해줘? 네 번째 만남까지 선물을 주잖아. 둘 사이에서 뭐가 펼쳐져? 근데 그 갈등이 지금 5번째 만남에서 뭐 되고 있어? 둘이 화해됐으니까 갈등이 없어진 거야. 해소. 그래, 알겠어? 네. 뭘 매개로? 종소리. 네. 그리고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지? 뭘 계기로? 딸고만이 아버지. 여기까지 내용 확실하게 이해가 됐지, 그치?